꽉 차고 이 신부라 그러죠. 신부가 높이 올라온 거는 서울 배추입니다. 서울 배추고 이 배추를 갖다 지금 이 시기에는 재상으로 치는 배추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지상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배추를 갖다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우리 배추도 못 먹을 때 되면 안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배추꽃이 피어요. 그 이런 배추는 안에 꽃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꽃대가 없이 이렇게 안이 파란 배추를 갖다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요번에 이 유기농 배추를 갖다 우리나라 배추 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멀리서 여기까지 아주 멀리 여행을 온 배추입니다. 배추고 이런 배추로서는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요렇게 칼을 내가지고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런 배추는 아니 이렇습니다. 이 겔브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세어보면 15장 아니면 18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추를 자르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담가서 올려놓을 때 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건데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란 부분을 대부분 다 뜯어내는데 여기 비타민 A, C가 굉장히 풍부해요. 우리가 약으로 먹는 비타민보다 이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 A, 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란 부분은 웬만하면 유기농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배추를 이렇게 쓸 때는 3분의 1만 칼금을 넣어야 됩니다. 3분의 1, 배추를 3등분해서 3분의 1만 칼금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칼금을 넣는 게 이렇게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구도 살아있고 배추 모양도 예쁘게 되고 김치 담글 때도 안치기도 쉽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의 1만 칼을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됐죠. 여름 배추가 이렇게 노랗고 속이 꽉 차게 결구가 차는 배추는 정말 귀한 배추예요. 제가 김치를 여태껏 담아봤지만 이 정도로 배추가 노랗게 예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주는 거 하고 어떤 것이 우리 PD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맛깔스러워 보입니까? 어떻게 나을까요? 왼쪽이 낫네요. 어느 쪽이 낫죠? 여기 중턱에서 왼쪽이죠? 네. 훨씬 낫죠? 이렇게 해야 배추 쌈도 싸먹을 수 있고 배추를 갖다가 또 상해낼 때 상차림할 때 썰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요리 못한다는 거 표시내는 겁니다. 김치를 담가 먹지는 못해도 우리나라 배추를 어떻게 자르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소금물 아닌 그냥 순수물에 담그는 게 있는데 순수물에 담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물에다가요? 그냥 물에 담가야 됩니다. 이 소금물에 담그면은 1차적으로 삼투압이 소금물에 벌써 배추가 절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금이 녹으면서 서서히 녹으면서 빠져야 이 안에 있는 수용성 비타민이나 영양물질이 손실이 적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우리나라 좋은 천일염을 이렇게 자 배추 안에 줄기 부분은 두껍고 입은 가볍죠. 그럼 입에는 안 쳐도 여기서 소금물이 흘러나옵니다. 게다가 그 안쪽에 이렇게 우리 피디님 제가 아까 결구가 15장에서 18장이 되면 좋은 배추라고 그랬죠. 아프리칸 배추라고. 자, 한번 세어볼까요? 자, 우리 주부들 위해서 1장, 2장, 3장, 4장, 5, 6, 7, 8 여기 있죠. 9, 10, 11, 12, 13, 14개죠. 한 개 떨어졌어요. 15개입니다. 맞죠? 이 15개, 18개가 가장 속이 꽉 찬 배추고 신부가 꽉 찬 배추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배추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통 주부들은 이렇게 배추를 들어갑니다. 다른 데 옮길 때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속에 있는 배추가 소금이 어떻게 되죠? 다 흘러져. 그래서 여기 다른 데 옮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제가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자, 담그면 이것도 배추잎이 15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 쏙만 치고 제가 끝은 칠 필요가 없어요. 여름 배추는 수분이 많아서 없다 그랬죠. 이래도 빨리 절여집니다. 질겨져서 넣으면은 또 소금이 빨리 녹으니까 물에 넣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녹죠. 빨리 녹아서 질겨집니다. 자, 그럼 그 수간은 이렇게 하고 제가 반대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뻐요. 자, 이 배추를 소금에 절였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수분을 제거한 것입니다. 수분을 또 제거 안 하면 남은 수분이 김치에 물이 나요. 물이 나오면 김치 향님 시체 내려가겠죠. 쉽게 내려가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배추를 간에다가 수분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두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서 짜야 됩니다. 자, 빨래 짜듯이 보통 주부도 이렇게 비틀어 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섬유질이 파괴돼서 김치가 빨리 무르고 맛이 없겠죠. 그래서 수분을 짤 때는 항상 이렇게 김치 담는 데는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복잡하군요. 네네. 좋은 맹금김치가 나오려면 그만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천일염이 햇빛과 자연과 바람으로 이 귀한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김치도 정성이나 이렇게 노력이 안 들어가면 맛있는 김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참깨 통깨를 갖다가 순수 국내산 통깨를 볶았습니다. 이거는 흑임자라고 금전깨를 얘기합니다.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화 방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예뻐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볶고 마늘 생강 넣고 이렇게 조금 볶고 이 주문한 게 이것이 이 양념입니다. 지금 간을 뺄 때는 또 이렇게 엎어서 합니다.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간이 빠집니다. 속에 있는 간이 다 빠지죠. 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양념을 묻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념이 들어갔는 게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 안 흘러내려야 숙성이 골고루 되겠죠. 골고루 양념이 배어서 자, 이렇게 예쁘게 입을 싸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딱 입을 싸주면 어떻게 돼요? 양념이 안에서 그대로 숙성을 알맞게 숙성이 될 때까지 양념이 그대로 있겠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양념 밑으로 다 흘러버리죠. 무엇보다 좋은 식재료에 일단 유기농 맛을 타는 거, 그것만으로도 점수를 많이 따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은 우리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이 들어가야 이 여름에 이 날씨가 따뜻하게 무르지 않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완성된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김치로 제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모양을 내고 조금 더 식감을 살리고 군침이 돌 정도로 예쁜 모양으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 빨간 배추김치가 우리 전통김치죠. 전통김치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치에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은 1590년대 조선 후기, 그때 고추가 처음 들어왔다는 게 정림 삼보 살림 경제, 정보 살림 경제에 보면 1590년도에 고춧가루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김치에 고추를 넣어 먹었어요. 정상적으로는 1900년대부터 고추를 우리 일반 민가에서도 고추를 넣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빨간 김치 방금 양념해갖고 만드는 김치를 세팅을 할 건데, 보십시오. 이 빨간 김치만 똑같이 세팅을 하면은 이 카메라 상으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헐겁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백김치를 갖다가 여기 백김치 사이에 빨간 김치를 넣을 것입니다.
빨간 김치만 세팅을 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백김치도 제가 양념을 다 한 것입니다. 백김치하고 더불어 이렇게 짱을 지어 놓으면은 한상의 궁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놔보겠습니다. 고명을 얻는 걸 술을 얻는다 그러는데 네, 그 위에 올리는 애국말로 간이시고 우리말로는 고명입니다. 고명을 얻는 이유는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 고명을 얹었을 경우에는 이 음식은 당신만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수 위에 고명이나 이 김치 위에 고명이나 고명을 갖다가 이렇게 제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